자,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이 가위 종류인데요. 뭐 쪽가위, 뭐 모양이 다르고 그런다고는 해도 쪽가위는 대부분 비싼 것도 아니고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간혹 보면은 이 안쪽에 수선을 하거나 할 때 요런 가위도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가죽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재단 가위도 쓰기도 해요. 물론 칼로 재단을 하니까 매끈하게 되겠지만은 가위, 이제 좀 큰 걸 자른다거나 뭐 안감을 자른다거나 이럴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가위도 여러 종류가 있으면 좋긴 한데 뭐 한두 가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면을 처리하는 거죠. 우드 슬리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는데 뭐 길은 잘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끈하고 길이 들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면 슬리커인데 이런 부분은 가죽의 이제 끝선이나 끝 부분을 만져줄 때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이 도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거기에 맞게 사용하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슬리커도 마찬가지로 저렴하니까 이런 거는 몇 개씩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단면을 할 때 단면 처리를 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포예요. 사포 종류별로 있는데요. 사포로 단면을 다듬어 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뭐 토코놀이나 흔히 이제 하는 기름이라고 하죠. 예측 것도 그 하기 전에 이제 마감을 좀 매끈하게 해주는 거죠. 사포는 공예에서는 220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200방이라고 합니다. 200짜리는 너무 거칠기 때문에 거의 안 쓰지만 통가죽 공예를 할 때는 200도 필요가 해요. 어떤 이제 조금 가죽의 두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0도 필요하고 이 뒷면에 써 있고 뭐 이런 거는 동네에서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200원 정도 한 장에 200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400입니다. 400을 많이 쓰고 그리고 800까지도 써요. 주로 여기까지가 공예를 할 때 많이 쓰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1000 그리고 2000이 있는데 저는 복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죠? 좀 많이 부드럽게 아니면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00, 2000까지 쓰는데 공예를 할 때는 보통 한 400에서 800 정도 그 정도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를 한번 보죠. 자의 종류도 굉장히 많죠. 작은 거, 큰 거. 보통 30cm 플라스틱 자 아니면 50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위험해요. 재단을 할 때 자칫 뭐 힘을 준다거나 너무 많이 주거나 하면은 이게 올라탈 수가 있거든요. 뭐 학교 다닐 때 뭐 이제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좋긴 하죠. 자, 이렇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도 철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철자가 보통 보면 이 30짜리가 있죠. 30짜리 뭐 10, 20도 있는데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최소한 칼날이 올라타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철자 역시도 공예를 할 때는 30에서 60, 60mm, 60cm죠. 30cm, 60cm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가죽을 뭐 창당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1000이죠. 1000 1m짜리 뭐 이런 자까지는 필요합니다. 이제 소 한 마리를 가죽 한 장을 자를 때는 좀 한 번에 잘라야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죠. 이 자 종류를 보면 자도 이제 플라스틱하고 철자하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으면은 유용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가죽에 표를 해주는 거죠. 표시를 내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은펜이라는 거죠. 은펜은 가죽에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은펜 지우개가 있는데, 은펜 지우개는 말 그대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제가 잠시 이런 종류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도 몇십 개씩은 사놓고 있어요. 항상 준비를 해 놓는 거죠. 은펜과 은펜 지우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제품이고, 또 하나의 도구가 이 단면을 바를 때 사용하는 엣지 롤러입니다. 엣지 롤러. 이게 이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 양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필요하시면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초보일 때 요거를 쓰게 되면은 이 단면 약품의 양의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런 긴 좀 이쑤시개가 이 단면 약품을 바를 때 있죠. 그때 양의 조절이 좀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한 것 같아요. 두께에 따라서 바를 수가 있으니까요. 단면 약품을 바르는 건 다음에 시간이 날 때 차근차근히 가죽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실험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보시면 좀 이해가 많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 본, 본드는 어떤 회사의 것이 뭐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사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그렇고, 본드 칠을 할 때 써주는 헤라죠. 헤라 종류도 많이 있고, 자, 이 헤라로 본드 칠을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팔레트 나이프. 요걸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좀 섬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본드칠을 할 때도. 그래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는 이런 헤라 종류입니다. 본드칠을 할 때요.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바느질이나 이런 게 이제 됐을 때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게 오링, 디링 뭐 이런 종류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플라이어, 링 플라이어인데, 이렇게 오링이나 디링을 벌려줄 때 쓰는 것이죠. 뭐 손으로 벌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적은 힘으로도 벌릴 수가 있고, 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얇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작은 걸 구입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굵은 것도 좀 큰 걸 할 때는 좀 더 굵은 거, 이렇게 힘이 덜 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하는 게 이런 펀치 종류겠죠. 펀치, 원형 펀치죠. 펀치도 필요한 걸 그때그때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세트로 하면은 어디 회사에서는 뭐 한 만 몇천 원 그렇게 하고요. 뭐 이제 사이즈별로 있는데, 펀치도 요런 식으로 필요한 거는 그 크기별로 해서 따로 구매를 하셔도 돼요. 따로 구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필요한 것만 쓰니까 좋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은 펀치 종류까지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요런 이제 타원 펀치, 타원, 어떤 고리 장식이나 아니면 벨트 이런 걸 할 때도 하고, 특히 요즘 많이 공예하시는 분들이 만드시는 게 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 때도 타원 펀치를 사용을 하게 되죠. 전화 그 들리는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종류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공예 도구라는 것이 제가 지금 오랫동안 복원을 하면서 공예를 해도 항상 조심을 해요. 위험한 도구들이 많죠. 위험한 도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어, 이제 끝으로 망치 종류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우레탄 망치예요. 우레탄 망치. 우레탄 망치는 자 이런 부분에 이렇게 얇은 펀치를 쓸 때 예를 들어서 힘을 줘서 때려야 되는데 쇠망치로 치게 되면은 이렇게 끝이 안 좋아집니다. 뒷면이 안 좋아지고 조금 여러 번 때리시더라도 이렇게 우레탄 망치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무망치라는 건 고무망치는 어찌 보면 이렇게 튄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좀 불편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목타를 칠 때도 그렇고 우레탄 망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쇠망치는 본드칠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공기 이런 걸 빼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럴 때는 뭐 굳이 쇠망치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롤러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롤러로 눌러주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많이 잘 빠지기 때문에 롤러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망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어디에서는 마을 망치, 뭐 몰렛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람 수가 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망치는 그 무게감이 별로 없죠. 우레탄 망치도.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130에서 150g 그 이상에서 거의 뭐 평균적으로 쓰는 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470 정도 그 정도 무게를 쓰고 또 이제 카빙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뭐 그 이상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 망치가 한 1kg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더 무거워지면은 거의 뭐 아령이죠, 아령. 자, 공예는 그 어찌 보면은 도구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굳이 비싸지 않아도요. 오늘은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뭐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가죽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단면 처리를 하는 게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죠? 좀 침착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단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많은데 지저분하게 보이더라도 이게 길이 잘 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